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 중인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금 베이징 출장 갔다가 고속철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조금 이런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장 중인 관계로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면서 중국의 가정 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민주화라고 했으니 가정 내에서도 한쪽으로 권력이나 의무가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역할이 배분되어 있는가, 이런 측면을 알아보자는 건데요. 저는 일단 가정 민주화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봐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가사분담, 두 번째는 육아, 세 번째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고부관계입니다. 일단 가사분담 부분을 보자면은요, 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가사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쪽이 누군가 특정인이 너무 과도한 과사를 이렇게 맞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분배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많이 하시는 오해가, 중국은 이제 남자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중국 남자는 노예다, 중국 여자들은 기가 되게 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찍는 유튜브 영상이니까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남자가 요리를 한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요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아내가 맡아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정한 어떤 그 가사, 뭐 요리, 설거지, 청소,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각 가정의 상황마다 굉장히 그때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로 가사를 분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야근을 해서 하기로 했던 가사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요, 나 오늘 야근을 할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가사분담하는 영역을 놓고 본다면은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느낍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가사분담이 되게 민주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차이가 조금 있다면은요, 지금 한국의 이제 젊은 부부들 중에 남편이 가사를 해주는 경우는 남편이 이제 그것을 내가 되게 괜찮은 남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거가 당연하다, 딱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은 남자고 이런 건 아니다, 약간 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좋은 남자라고 하면은 글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제가 접한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요, 아빠, 남편이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상당히 자랑할 만합니다. 심지어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들은요, 그 자부심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가정 민주화를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로 육아 분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굳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보자면 여자한테 육아의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이 육아에 좀 더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하시는 구조라는 거죠. 다만 중국과 한국을 나눠서 놓고 본다면요, 육아 분야에서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민주화가 되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에서 엄마 아빠로 있는 분들이요, 80년대 90년대 생들입니다. 이때는 중국에서 계획 생육이라고 해서요, 지화 생육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대라서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인 사람이나 지금 아빠인 사람이나 집에서 혼자로 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합치면 양가에 어른 4분이 애를 보는 거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형제간에 그런 게 좀 섭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려운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조금 노인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 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맞벌이하고 있는 도시로 오셔서 낮 시간에 아이를 봐주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4분이셔서 돌아가면서 애를 봐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한국과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한국은 처가댁에서 아이를 봐주는 문화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이는 시댁에서 봐야 된다는 인식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준 중국 친구 한 명 얘기는, 아이가 성을 시댁 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시댁의 사람을 하나를 더 낳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애를 보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주더라고요. 제 생각엔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요,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키자, 이런 기치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제도적으로 타과소, 탁관반, 이제 토관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도요, 접할 일이 없으세요. 왜냐면은 중국 국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실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그런 사회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자면, 정시 출퇴근을 하는 어떤 직장 문화, 사회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 것을 그 직장인의 어떤 업무 능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은 그런 경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이 되면 바로 집으로 가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활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가정민주화의 영역으로 고부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 제가 접하고 아는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고부간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실제 행동에서 차이가 있다면, 왜 한국에도 며느리들이 이제 명절 때 모이거나 그러면 며느리들한테 일 잘 안 시키는 시어머니들 계시죠? 중국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안 모임에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한국보다 훨씬 더 적다고 봅니다.
제가 뭐 제 주변에도 다양한 며느리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제 며느리라는 게 아니고 며느리서 살아가는 그런 중국 여성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명절 때 주로 이분들이 하는 거라곤 마작 있죠. 마장 이런 거 하시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시거나 드라마 보시거나 영화 보시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하냐? 음식은 대부분 남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는 중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보려면 그 사람들 언어를 살펴보는 게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중국말에 엄마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마마 이렇게 배우거든요. 중국어 교과서에서요. 그 말 말고 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냥. 이게 이제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결혼할 때 신부 있잖아요. 신부를 중국말로 신후라고 안 하고 신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 엄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신양이라는 말은 결혼하는 당일날 그때 하루만 써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한 방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신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때부터는 이제 라포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의미가 커요. 이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애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새 엄마 신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국어의 냥이라는 말은요, 이 냥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이죠. 이 자식을 태어나서부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힘들 때면은 자기가 제일 발벗고 도와주고요. 이 아이가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이 아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관용으로 포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할을 하던 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키워줬던 어머니가 이제 냥이라고 안 되고 거기는 라오냥이라고 부릅니다. 늙을 노자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아내를 새로 오는 양이다 그래서 신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 안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마 같은 의미를 사위하고 장인어른의 관계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보시면은 결혼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역할과 의무, 권리가 상당히 분리가 된다는 사고방식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도 중국의 고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문화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경 출장을 와가지고 시간을 잠시 내서 다시 칭다오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가정민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이런 촬영으로 해가지고 기존 대비 조금 보시기에 더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차코페페를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